오늘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논의를 하기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여야는 손실보상은 물론 소급 적용까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복 지원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입법청문회 좀 낯설기도 한 용어기도 한데요. 입법청문회 그 내용을 아마 전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기재부 예산실장과 그리고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실장의 한마디가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을 낭떠러지로 밀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왜곡된 자료와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이 기구에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예, 호프, 카페, PC방, 그리고 코인 노래방, 공간대여업 등 집합금지 제한 업종이 1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 연합단체까지 해서 약 한 20만 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럼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많이 또 전해 듣고 또 피부로 와닿는 얘기들을 어려움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지칠 정도입니다. 매번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계속 저희 어려움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청문회에서 폐점하는 상점이 늘고 있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폐점할 수 있는 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폐점하려면 밀린 임대료도 내야 되고 결국에 그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다 까이고 그리고 원상복귀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대출은 폐점과 동시에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폐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정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의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간 계속된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도의 문제요? 네. 저희는 그 약자와 피해자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나라를 바라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른 그 자영업자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정말 몰락해가는 자영업자들을 2번 죽이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시한 손실보상법 입법화는 반년이 다되도록 제자리 걸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그나마 기대도 사라지게 한 것 같아서 더 속상한 마음입니다. 이 비대위 측에서는 매출 손실액을 어느 정도를 정부가 좀 보상해 줘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보상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 자영업 비대위가 지난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피해 자영업자가 요구하는 손실보상안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로나 이전 매출과 그 최초 행정명령이 있었던 이후 1년간의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 차액의 20%를 업체당 3천만 원 한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3천만 원으로 한계를 좀 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나 총리까지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멀쩡히 세금을 내고 영업을 했었던 그 유흥업소의 우려가 많습니다. 네. 사실 그 유흥업소의 피해 규모는 거의 대부분 억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까지 포함한 전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한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정한 거는 그 최저임금 수준에 회사가 부담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라 하면 그 사대보험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닐까
해서 국민들의 좀 여론도 공감도 좀 얻고 그리고 저희들도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안을 한번 고민하면서 한 달 반가량 서로 설득하고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유흥업소는 사실 국민 정서상 좀 예. 지원 대상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유흥업소와 관련되어 있는 협회나 의견들까지도 다 수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수렴까지는 사실 이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실 겁니다. 유흥업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유흥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국민이고 우리보다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진짜 이 집합금지라는 거에 거의 공격적으로 당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도 포함해서 손실보상을 논의하고자 하니 사실은 이런 양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같이 설득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실보상제가 만들어져서 소급 적용이 된다면 비대위 측에서는 언제쯤부터 지금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계산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최초 행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했었던 보상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 기간의 보상안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손실보상제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손실보상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는 별도로 진행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법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저희는 사실 당장 한 달이 뭡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손실보상 또 해가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걸 위해서 진짜 뼈를 깎는 그 양보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비대위에서 계산한. 네, 비대위 계산법으로는 아주 넉넉 잡아서도 20조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조 원요? 네네. 아무래도 뭐 재정당국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국간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요.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전체 우리 한 해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또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중기부에서 네. 이 손실 추정액 그 계산한 거 보니까 3조 3천억 원. 그 실제로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한 1조 3천억 정도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기부에서 말하듯이 손실이 3조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120조가 늘어났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 3만 원이 필요해서 3만 원을 손해봤다고 120만 원을 빌리겠습니까? 작년 소상공인 대출 120조라는 게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1, 2, 3, 4차 그 재난지원금 규모가 60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60조 중에서 피해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급된 금액은 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자체에서 지급한 금액까지 다 포함했을 때요. 그러니까 재난지원 전체 예산에서 겨우 10%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이 20조, 나라 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네. 연봉 5천만 원인 아버지가 자식이 아파 죽겠다는데 150만 원도 못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가서 손실보상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복 지급이 된다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지급했으니 환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원금과 보상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은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시혜적인 조치입니다. 보상금은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고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 요구입니다.
지원금을 이유로 중복지급 문제를 계속 얘기해서 정말 속상했는데, 이 근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려면 손해사정이라는 걸 통해서 100% 완벽한 보상을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한이라도 보상하라고 양보안을 얘기하고 전체 피해액의 몇 % 이렇게 얘기하면서 줬던 걸 다시 뺏겠다는 얘기는 정말 오늘 진짜 기재부 그리고 중기부 참석한 증인분들하고는 좀 말 섞기도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이나 좀 그런 걸 좀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또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비상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과 보상을 구분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의 미비로 생긴 일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손실보상법이 완비돼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하고 그랬었던 금액들은 이런 보상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 업종들, 예를 들자면 여행업이라든지 네. 지금 화장품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80%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외국 관광객도 줄어들었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업종들한테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지금 보상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바람에 실제 피해자 영업자들 말하자면 행정명령 받은 집합 금지 제한 업종한테 지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의 미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일 하라고 공무원들한테 고급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세금을 내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어려운 숙제 풀으라고. 이걸 자영업자들이 풀어야 되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여행업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 여행업계에서는 기자회견을 오늘 또 열었고요. 손실보상법 대상에 여행업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감합니다. 여행업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화장품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집합 제한을 받았던 업종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손실보상법이라는 법의 취지는 행정명령, 적법한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업종의 하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손실보상과 더불어서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지원의 규모도 집합 금지나 제한을 받은 업종에 버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산자위가 사흘 뒤에 손실보상법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요구하시는 것처럼 소급 불가 방침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비대위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손실보상안을 제안을 했을 때 최후 통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도 양보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다라는 건 신속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양보해서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까지 만들어놨으니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금과 소극적이라면 저희 회원들 80% 이상이 단체 행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내용으로만 보자면 미국에서처럼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실정을 봤을 때는. 네. 더 이상 참기가 힘든 정도까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호소라고 하는데 좀 더 방점이 찍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AC/DC의 Highway to Hell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